최겸입니다. 올해 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지금 그 결심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는 꼭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지 또는 식단을 시작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습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스타일스 다이어트 12주 챌린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나이, 연령,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팀을 만들어드리고 그 팀이 단톡방에서 초대되어서 함께 앞으로 12주 동안 또는 8주 동안 어떤 습관 변화들을 기록하면서 소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러 이벤트들과 함께 진행하는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실행 가능한 12주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앞으로 12주 동안 실천하시면 3개월 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스 다이어트 플래너고요. 두 번째는 12주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록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는 삶과 쓰지 않는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도 어렵고요.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기록하고 돌아보고 거기에 나아가서 나의 습관까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에서 많은 안정감과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었다면 그 일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들을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제가 만든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 플래너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플래너는 크게 5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에서 3파트까지는 준비 과정이고요. 네 번째 파트가 핵심입니다. 이 파트는 앞으로 12주 동안 매일의 습관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수면, 식단, 운동 내용을 기록하고 그날에 할 일, 이것들을 했는지 체크할 수도 있고요. 감사한 점들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록 뒤쪽에는 여백이 한 장씩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약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플래너를 씁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빠서 미처 그날 쓰지 못했다면 다음날 오전 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 플래너를 작성해요. 스타일스 다이어트 플래너는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리뉴얼 중이라서 품절 상태입니다. 아마도 4월이나 5월 중에 다시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그때까지 플래너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플래너의 PDF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리틀리 최겸을 검색하시면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8주 또는 12주 동안 이 플래너를 꾸준하게 작성하시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 12주 챌린지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음은 12주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보통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삶에 배수의 진을 쳤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 관리를 또는 식단 관리를 자꾸 미루는 게 우리가 평생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계속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만나봤던 어떤 몸이 아프거나 조금 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되게 빠르게 과감하게 실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지금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뒤에 배수진이 이미 있으니까요. 지금 건강에 큰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삶이, 이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12주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짜 바꿔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평안한, 건강한 또는 뛰어난 몸과 마음의 어떤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틔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12가지 버킷리스트 중에서 스스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정으로 12주 동안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밀, 나튀, 술커, UR 이 각각에 대해서 섭취 원칙을 스스로 정하고 지킨다. 이것들을 반드시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조절하기를 원하는 것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끊지 못해도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과 나쁜 기름은 줄일 수 있어도 밀가루는 아직 좀 끊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세요. 괜찮습니다. 유제품을 너무 좋아한다. 나 그릭 요거트 아직 먹고 싶어요. 치즈 아직 먹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아요. 그건 그대로 드시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원칙만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었던 습관보다 나아지면 여러분들은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2주 동안 고생하시는 겸 조금 더 효과를 확실하고 빠르게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설밀 나튀 술커 UR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원칙을 정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하셔서 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는 건강 요리를 10개 이상 익히는 겁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에 많은 영상의 집밥 클래스 영상과 또는 쇼츠로 이런 건강 레시피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건강 레시피가 많고요. 또는 책으로는 유튜버 홀소 모먼트님의 집밥 예찬이나 박슈가님의 저탄건지 키토식 레시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월쯤에는 에리님의 레시피북도 나오겠죠. 좋아할 만한 관심이 가는 레시피를 10가지만 고르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피 노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레시피들을 손으로 써보세요. 핸드폰으로 보고 하지 마시고 패드로 보고 하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쓰세요. 그렇게 학생 때 공부하는 것처럼 쓰면서 그 레시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12주 동안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 요리를 5번만 반복하시면 그 요리는 여러분들께서 평생 가져갈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12주가 지났을 때 10가지 이상의 레시피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10가지 요리만 할 줄 알아도 평생 그것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월화수목금 7일이니까 그것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반복해도 충분해요. 이것들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앞으로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방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와 찬장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지금 돌아보세요. 어떤가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리를 시작하는 게 싫은 이유가 또는 막막한 이유가 이 냉장고와 찬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정리가 너무 막막하다면 일단 다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난 1년 동안 안 먹었으면 안 썼다면 그것들은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과 삶의 비용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먹던 그 좋지 않은 음식들을 또는 이미 산패한 것들을 몸에 넣는 게 더 비용이 비싼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좋은 걸로 그 공간을 내 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리를 공부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의 주방이 여러분들의 공부방이자 책상이고요. 운동에 비유하자면 주방이 헬스클럽이든 운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리하는 환경을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요리가 조금 더 즐겁고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의 주방은 조금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싱크대가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할 만한 그 테이블이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집기가 모자랄 수도 있고 냉장고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회초년생 때 학생 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요리를 먹을 공간도 내 책상이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서 내가 내 생활 환경을 내 주방 환경을 조금 더 좋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삶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면 야영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어떤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요리를 해 먹고 되게 잘 먹잖아요. 음.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가정의 환경은 훨씬 낫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냉장고도 있고 요리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환경을 정돈하고 최적화하는 겁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짬을 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침대, 방, 책장, 옷장, 화장실 등을 정리해 보세요. 혹시나 거기에 지난 1년 동안 안 쓴 게 있다면 그것들은 정리할 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고 마켓에 팔거나 또는 구딜 스토어 같은 곳에 기부하시거나 헌어 수거함에 넣거나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자주 쓰고 좋아하는 것만, 나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만 남깁시다. 이것들을 하루 만에 대청소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주 휴일마다 조금씩 나눠서 해보세요. 또는 매일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정리 또는 청소, 옷장 정리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고수분들께서 나누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 500g 기준으로 소금 0.5에서 1티스푼 정도면 됩니다. 염도로 치면 0.9% 내외 정도로 맞추면 좋아요. 어떤 소금을 고를지 모르겠다는 분들 위해서는 제가 요즘에 마시고 있는 소금 정보를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닥터 라이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십자가 채소 스무디를 마시는 겁니다. 이 스무디가 그 안에 든 십자가 채소의 영양소든 미네랄이든 아보카도든 식이섬유 덕분이든 어떤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효능을 내는 게 보여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때 이 영상들을 보시고 또는 라이브리 선생님의 콘텐츠를 보시고 이 스무디를 통해서 많은 효용을 보신 것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많고요. 식욕이 안정화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되게 좋은 믹서기가 없다면 이번에 좋은 것을 사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좋은 믹서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사셔가지고 앞으로 10번 또는 20번 이렇게 해드시면 본전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이것들을 해드실 거예요. 혹시나 지금 술이나 또는 배달 음식 드셨던 분들은 또는 외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것만 끊어도 됩니다. 그동안 건강식품 또는 불필요한 약품이나 어떤 쇼핑 같은데 쓰던 돈들을 조금 더 아껴가지고 여기에 투자해보세요. 라이브리 스무디를 어떻게 마실지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이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해독혁명, 이 책 뒤쪽에 정리된 이 레시피표, 이것들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에 시간 날 때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로 공복에 아침 공복이나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지금 장이 망가졌거나 특정 채소가 몸에 안 맞는 분들은 소량씩 드셔보시면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양을 점차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장이 지금 너무 많이 망가진 분들은 스무디를 마시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채소보다는 갭스 식단부터 하시면서 장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갭스에 대한 이론과 실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요. 라이블리 스무디에 대한 어떤 디테일, 주의사항, 가이드 같은 것들은 이 해동혁명 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차를 세 가지 찾는 겁니다.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끊거나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커피가 아니더라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차에서 시작할지 고민이 된다면 루이보스, 캐모마일, 페퍼민트, 자스민 차와 같은 디카페인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더 차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트넘 앤 메이슨, 마리아주 플레르, 웨지우드, 스티븐 스미스, 로네펠트, TWG 이런 고급 티 브랜드의 차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맥파이언 타이거의 헛개 열매차를 좋아합니다. 이런 좋은 차를 드셔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저렴하게 먹었던 차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좋은 티백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티백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비싸도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자주 마셨던 그 커피 한 잔 값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아메리카노 잘 드셨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마셨던 이 커피 대신 마신다면 돈이 굳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가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수면의 질, 나아가서 그 수면의 질이 나의 다음날의 하루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신다면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값입니다. 한번 좋은 차를 찾아보시고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많이 맛있게 드셔보세요. 여덟 번째, 아침과 저녁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칠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지키고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한 척의 배라면 이 루틴은 닷과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때때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 습관이, 이 루틴이, 이 닻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파도와 바람 위에서 어디로 떠내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잡아줄 겁니다. 만약 이 루틴이 없다면, 이 닻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방향을 잃고 떠밀려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께서 이 루틴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을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닻을 놓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닻을 놓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 시점까지 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 알람 떴을 때 보실 수 있는 영상에서 저의 아침 저녁 루틴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해로 10년 차 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강한 삶의 진리 중 하나는 인간은 해가 떠 있을 때 활발하게 일하고 움직이고 음식을 확보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차분하게 비우고 쉬면서 잘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과 이 몸에 갖춰진 이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나의 삶의 맥락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 최적화하는 게 스타일스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수면 습관 개선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는 시간이 단순히 눈 감고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 거 아시죠?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되게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야 뭐든지 좋아져요. 반대로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잠의 양, 그리고 질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40대 이상이라면 잠을 잘 자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음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시고 앞으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시간에는 휴대폰을 끄세요. 두 번째, 야간에는 조명을 전구색, 노란색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너무 밝지 않게 어둡게 실내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해가 지고 나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주 동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 블라이트 차단 안경을 낄 때와 끼지 않을 때 그날 저녁 시간의 수면의 시간과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한번 속는 셈 치고 딱 3달만 꾸준하게 저녁 시간에 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잠에 잘 들고 깊게 자는 데 있어서 이 빛이란 자극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대에는 이 자연에 있는 인공적 빛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체 리듬과 수면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을 끼면서 나의 수면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오전에 이른 시간에 많지 않게 몇 모금 이내로만 마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만약 3개월 동안 끊는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을 완전 다른 사람처럼 자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잠들기 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제가 항상 아침과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 금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려왔어요. 혹시나 저녁에 금식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일찍 저녁을 드시거나 또는 소화가 조금 더 빨리 잘 되는 것들 위주로 소량 드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에 운동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몸과 어떤 뇌, 마음을 잘 쓰고 돌아와야지 밤에 조금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다면 몸은 충분한 피로감을 못 느끼고 쉽게 잠에 못 들 수도 있어요.
낮에 15분 이상 햇빛을 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에 햇빛을 쐴 때 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았을 때 진피 세포에서 트립토판이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까지 이어집니다. 이 멜라토닌이 우리의 뇌에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주는, 잘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이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햇빛을 통해서 충분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더욱더 우리가 가능한 한 밖에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최대한의 면적으로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햇빛을 쐬지 않으면 그날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어요. 혹시나 불면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겨울에 특히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혹시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따뜻한 나라에 한번 가셔가지고 햇빛을 충분히 쐬고 오는 것도 어떤 치료 목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다음은 서늘한 취침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매트에 어떤 온열 기구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면 조금 편하긴 한데요. 문제는 우리의 몸이 조금 더 깊게 잠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깊게 깨지 않고 잘 자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서늘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다면 침대 그 환경을 18도에서 21도, 높아도 24도 이하로 유지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免疫力이 떨어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자기 위해서는 취침 환경을 서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밤에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침과 낮에 물을 잘 마셔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필요하게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안 마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자다가 이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또 당뇨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은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많이 드세요. 열 번째는 과격한 운동은 되도록 낮에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이 퇴근하시고 나서 저녁에 또는 밤에 운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게 낫긴 한데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아드레날린 같은 어떤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자극보다는 그때는 조금 더 쉬고 정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출근하기 전 새벽이나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가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침이나 새벽에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생체 리듬에 맞게 운동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하루 전체가 활력이 있고 기분이 좋고 좀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잘 잘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지키기 어렵다면 지금처럼 운동을 밤에 해도 괜찮지만 혹시나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면 이 운동의 시간을 조금 더 되도록이면 아침이나 낮으로 바꾸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11번째는 취침 전에 독서나 명상을 하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잠들기 전에 저는 명상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잠들기 전에 어떤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한 자극들 또는 나와 연결되는 시간들, 일기 쓰는 시간들 이렇게 조금 더 아날로그하게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숙면에 좋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만성 피로가 있거나 잠에 잘 못 들거나 또는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것을 받아보세요. 이건 밤에 병원에 가서 자면서 내가 자는 동안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코를 많이 고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고 잘 때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친구에게 양압기라는 것을 처방해 줬고 이 친구는 잘 때마다 이걸 끼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걸 끼고 잔 다음날 첫 아침에 아침이 이렇게 개운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다고 아침이 이런 느낌이었다고 되게 억울해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르게 바꾼 게 없는데도 살이 더 빠졌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이 네이버 같은 데다가 수면 다운 검사 검색하셔가지고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가까운 수면 전문 병원
또는 이비 인후과를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잘 때 문제가 없는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천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수면 트래커를 하나씩 구비하시는 것을 또 제안드립니다. 네. 이런 애플워치 또는 워치에도 있고요. 이렇게 전문 수면 링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구매한 건데요. 아우라라고 하는 링입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삼성 헬스케어에서 어떤 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링일 겁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밤마다 잘 때 어떤 수면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자다가 몇 번 깼는지, 내가 깊은 수면을 얼마나 했고, 얕은 수면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로 내가 누워있는 시간 말고 실제 잠든 시간은 얼마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전날 어떤 행동이, 어떤 자극이 나에게 이런 수면에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특히 이런 잠에 좀 불리한 습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 명절 때 고향에 가 가지고 아버님한테 이걸 끼고 주무시게 했어요. 제 핸드폰을 통해서 아버님의 수면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수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수면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짜 데이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12주 동안 운동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이란 것은 움직이는 생명체란 뜻입니다. 우리는 움직일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없다는 것은 장기 하나가 없다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똑같이 먹어도 잘 찌거나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근육량이 부족한 게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체중 숫자 넉넉하시더라도 근육량이 모자라면 여러분들의 몸은 좀 더 에너지를, 이런 혈당들을 잘 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은 쓰는 만큼 건강해지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동성들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들 잃지 마시고 꼭 움직이세요. 혹시 어떤 운동을 시작할까 고민이 된다면 저는 굳이 하나의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나 이상 찾으시면 됩니다. 그 맞는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할 때 즐겁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체로 너무 하고 싶은 것, 그런 운동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달라요. 참고로 저는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테니스 또는 어떤 스포츠 같은 것들이나 어, 요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직은 러닝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렇게 각자의 몸마다 적절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운동을 다 잘할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움직임들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몸에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지금 좀 고도 비만이거나 체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큰 운동을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편하게 가볍게 걷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영장에서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선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중년 이상의 분이라면 재활과 교정까지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좋아요. 혹시나 그리고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신 분들 또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는 요가도 추천합니다. 꼭 헬스가 모든 운동의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요가를 할 때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운동을 했어도 이 요가 할 때만큼 내가 나와 연결되고 평안해지고 차분해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 드리자면, 요가라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같이 뻣뻣한 남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요가원들 좋은 거 찾으셔가지고 요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날씨 좋을 때, 또 날씨가 안 좋아도 작거나 큰 산들을 등산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렇게 등산하시면서 햇빛 쐬시고 좋은 공기 쐬시고 좋은 풍경 보시면서 릴렉스 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하고 내려와서
또 맛있는 어떤 토속 음식들 이런 것들 먹는 것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길게 봤을 때는 근력 운동, 유산소성 운동 또는 가동성이나 기능성을 위한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도 좋죠. 이것들을 앞으로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내 삶에 넣을 건데 앞으로 12주 동안 그 중에 하나라도 한번 넣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어떤 분들은 지금 운동 자체가 어떤 칼로리를 태우거나 뭔가 건강해지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는 그 운동 자체가 인생의 목적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이란 것은 그냥 그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되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 성취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뵀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자 어떤 운동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운동 루틴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운동에 쓰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운동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언젠가 이것들을 직접 느끼시고 공감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번째는 정신,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에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 또는 나 자신이나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또는 한 번 이상은 이런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가 있든 없든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최소 4회 정도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시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결국 말은 여러분들이 막 하실 텐데요. 저는 이게 마치 내 뇌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방들을 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주쳤어야 되는데 마주치지 못했던 것들, 어떤 문제가 있는 곳들, 어떤 곳에는 쓰레기가 있거나 고장난 요소들이 있는 곳들, 그런 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를 열고 거기를 마주하고 그중에서 내가 청소하거나 또는 다르게 볼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 상담을 통해서 꼭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갈 텐데 내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인다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12주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과감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내 삶 전체에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상담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그것들 검색해 보시고요. 아니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에 대한 책, 영상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겁니다. 등산이나 여행을 가볼 수도 있고요. 좋은 영화나 공연을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에서 세 권 정도 정해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었거나 또는 내가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은 평생 배우고 공부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에 계속해서 좋은 자극을 주시고 나의 관점을 성장시키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탁구공만한 사람은 모든 걸 볼 때마다 다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 사람은 책을 봐도 탁구공만큼만 보이고 영화를 봐도 탁구공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그렇게만 보이겠죠. 반대로 세상을 보는 이 시야가 관점이 넓은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봤을 때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막하시다면 한번 대형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의 인연에 닿는 어떤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자꾸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취미 생활을 꼭 찾아보세요. 우리가 평생 뭐 식단 관리하고 잠 관리하고 일찍 자고 운동하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일만 하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나를 되게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생각만 해도 되게 즐겁고 설레는 것, 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활동을 찾아 나가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무료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료한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나의 삶 안에서 하나 이상 잘 넣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것들을 시작할지 좀 막막하시다면 이 검은색 스타일스 맵 플레이북 책에 제가 적어놓은 가이드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12가지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 12가지를 앞으로 12주 동안 또는 8주 동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평생 이어나갈 습관의 기초 확립. 두 번째, 레시피 10개 이상 확보하고 요리의 즐거움 느끼는 것. 세 번째, 수면의 양과 질 개선. 네 번째, 운동의 즐거움 느끼기. 다섯 번째, 생활 환경 정돈. 여섯 번째, 삶의 방향 재정비. 앞으로 긴 인생에서 한번 쉼표를 찍고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록하는 습관. 네, 그동안 사라지는 대로 매일매일 사고 그냥 잤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바라봐주고 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성취감도 느낄 겁니다. 나 할 수 있네. 나 하면 되네. 나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네. 네. 그리고 자신감, 자아 존중 능력 또는 자기 효능감, 자기 사랑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 좋은 사람이네. 나 사랑받을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좋은 사람들을 한 명 이상 찾는 것도 제안드려요. 혹시나 공식적으로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가하신 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 같은 팀원분들 또는 전직 기수분들과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 여정을 공유하고 또는 소통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딱 한 명의 좋은 친구만 사귀어도 성공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 삶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나 현재 나의 삶 안에서 내가 되게 영원히 공명하는 사람들, 딱 맞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조금 그걸 바꿀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가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을 한 명 얻어도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동들 하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량이나 질병 치유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게 또 나아가고 있을 때 그 행동의 과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쓰되 결과는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만약 과정이 옳다면 결과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적절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그게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의 하루하루 내가 좋은 음식 직접 잘 해먹고 있는지, 잠 잘 챙기고 있는지, 또는 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12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만큼 얻게 될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12가지 버킷리스트 내용들은 여기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12주 챌린지 어떻게 진행하실지 안내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든 또는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이든 앞으로 12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결심 또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 같은 것들을 한번 before처럼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몇 주가 흘러서나 8주에서 12주가 흘렀을 때 다시 이 영상에 돌아와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과거에 지금의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리뉴얼된 스타일스 다이어트 플래너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전할 수 있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각자 꼭 받아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세상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최겸이었습니다.